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드디어 공개된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판이자 조스 웨던 감독이 처참하게 말아버린 극장판을 소생시키는 비운의 기대작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리뷰입니다. 우선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으로서 어땠는지 얘기해보자면,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의 마무리 방식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문에 에필로그까지 포함해서 총 7부작으로 약 4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러닝타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관람했죠.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DC 팬이 아니라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장점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단점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반반 아쉬움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잡담은 이쯤 해두고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Fighting the devil and his army. You know, I don't care how many demons he's fought and how many hells. He's never fought us united. 우선 스나이더 컷은 극장판의 줄거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들을 입자 단위로 싹 뜯어고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예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서 스나이더 감독만의 묵직한 분위기를 살려 감탄스러운 수준의 슬로우 모션 추가 액션씬을 비롯해 기존의 액션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의 명도를 바꾸고 불필요한 장면들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이미 봤던 영화가 처음 보는 영화로 바뀌는 마법까지 느껴볼 수 있었죠. 결정적으로 영화의 OST 또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기존 극장판에서는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줄 것만 같은 비주얼의 히어로들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음악은 분위기와 맞지 않는 신나는 곡들을 삽입해서 긴박감이 생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몰입을 방해하는 괴상한 단점들이 있었으나 스나이더 컷에서는 4시간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서두르지 않는 자세는 물론 천천히 묵직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OST 선정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특히나 각 캐릭터의 설정과 배경에 맞는 음악들을 적재적소 활용하다 보니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티나는 CG들의 단점을 음악이 완벽하게 커버쳐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슬로우 모션 액션 때문에 호불호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극호였습니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팬서비스를 넘어선 선물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다음은 모두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각 인물들 간의 에피소드 빌드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극장판에서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외에 쩌리 3인 취급을 받았던 사이보그, 아쿠아맨, 플래시는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이 자세하게 드러나면서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이보그는 징징대기만 했던 만능 고철에서 아버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스윗남이 되었고, 아쿠아맨은 목소리만 우렁찬 술골의 참치 아저씨에서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호감형 츤데레가 되었고, 플래시는 몸빵밖에 할 줄 모르는 찐따에서 가끔은 철없는 개그캐지만 진지할 땐 최선을 다하는 청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극장판에서는 쩌리 취급당했던 이들이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할 수 있었던,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차분하고 심도 있게 그려집니다. 배트맨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돌이키기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맞는 고독한 리더의 매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때문에 추가된 액션씬을 보면 극장판에서의 배트맨은 진짜 돈 말고 한 게 없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비교되더군요. 원더우먼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주제의식을 앞세워 추가된 자신감 넘치는 액션씬을 보면 이전의 원더우먼 시리즈의 액션이 평범하게 보일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슈퍼맨은 가장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되는 장면들이 추가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비중을 평등하고 만족스럽게 소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던 슈퍼맨 부활 이후의 분위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더욱 입체적으로 변한 각 히어로들의 빌드업에 힘입어 각자만의 역할을 적재적소 분배하고 깨알 케미를 맞추며 하이라이트 씬들을 만족스럽게 소화함으로써 짧은 등장만으로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는 슈퍼맨에게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악역인 스테픈 웨퍼는 극장판에서 봤을 때는 뭐하는 앤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지구를 멸망시키는 악당인 것밖에 기억 안 나는 캐릭터였지만 스나이더 컷으로 돌아오며 어벤져스 1에서의 로키처럼 이악물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전형적인 악당 멘트들이 아쉽긴 했지만 밋밋했던 디자인을 날카롭게 바꾸고 각 인물들 간의 세계관 배경들을 연결지는 악당의 역할로서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더군요. 추가적으로 팬서비스 씬으로 등장하는 조커, 데스스트록, 다크사이드 외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역 엑스트라들을 쉽게 소모하지 않는 정성들을 보면서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를 슈퍼맨에 빗대어 조롱하는 문장으로 썼던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슈퍼맨은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덕분에 정의, 믿음, 희망, 가족, 사랑, 의무감, 소속감 등등 히어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시켜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를 잘 구축해낸 MCU가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 액션은 하이라이트 씬들에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줬기 때문에 호불호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했지만 역시나 아쉬웠던 것은 의미가 없는 장면들이 종종 보인다거나 필요한 장면들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스테픈 웨퍼를 비롯해 사이보그, 아쿠아맨, 플래시 등등 비중이 부족했던 캐릭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되긴 했지만 4시간의 러닝타임 안으로 담아낸 것 치고는 분위기만 어둡지 감정선의 깊이는 상당히 낮았으며 대신 필요 이상의 심리적인 고뇌를 양껏 추가하다 보니 공감보다는 묵직한 분위기의 긴장감만 느끼면서 보게 되더군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잘 드러난 인물이 바로 사이보그였습니다. 분명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사랑을 쉴 틈 없이 보여주고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의, 믿음, 희망 같은 여러 의미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뚜렷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크사이드도 그 예시로 될 수 있겠더군요. 러닝타임이 4시간이나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장단점으로 나뉜 케이스라고 생각되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웠지만 뒤늦게라도 극장판의 치욕을 씻고 팬들을 만족시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 개봉작이었던 원더우먼 1984를 비롯해 여러 작품들이 쌓은 업보가 스나이더 컷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기도 했고 배우들의 하차와 후속작이 없다는 현실에 부정적인 희망 고문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스나이더 컷의 흥행이 DC 유니버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슬프지만 더 나은 해결책으로 찾아오는 DC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It will. It has to.